내가 다 봤어. 강남에서 남자랑 같이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누구랑 있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는 부부야. 당신이 내 아내라고. 아내? 이제 와서 그런 말하면 뭐해? 당신이 언제부터 날 신경 썼다고? 그럼 당신은 평생 나랑 같이 살면서 이제 와서 다른 남자랑 어울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나는 평생 당신 밥 해주고 당신이랑 자식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럼 이건 뭐야? 이 옷, 이 향수, 이 카드 명세서. 이게 다 당신을 위한 거라고. 그래, 당신이 나한테 돈 쓸 때는 아까워하더니 내가 내 돈 쓰는 건 못 참겠어. 당신만 인생에 있어. 난 없어. 그럼 당신 이제 나랑 끝내고 싶다는 거야. 끝낼지 말지는 당신이 정해. 난 이미 내 인생을 살기로 했으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평범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65세 곽광식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이제는 편하게 노후를 즐길 줄 알았죠. 그런데 요즘 제 삶은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와 40년을 함께한 아내 정희, 그녀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제 곁에 머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결혼 40년 후에도 배우자를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변할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나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65세 곽광식이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열심히 살았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돈 한 푼 없이 사회에 나와 그야말로 밑바닥부터 시작했다. 열심히 살면 언젠가 보상이 있을 거야.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믿고 살았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고 남들 놀 때 아끼고 모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서울 강남까지는 아니지만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 있고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 준비해 두었다. 이제 좀 편히 쉬면서 살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지금 나는 서울 근교, 경기도 성남에서 살고 있다. 젊었을 때는 부산에서 살았지만 자식 교육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고 이후 성남으로 이사했다. 이 동네도 이제는 꽤 발전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있지만 나 같은 노인들에겐 여전히 정겹지 않은 곳이다. 사실 나이가 드니 점점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집은 이제 가족이라기보다 그냥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느낌이다. 내 아내 정희, 우린 40년 넘게 부부로 살았다. 연애할 때부터 착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솔직히 가끔은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다. 정희는 결혼 후 내내 엄마로 살아왔다. 나도 자식들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문제는 자식들이 이미 다 컸고 결혼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그들을 어린애처럼 대한다는 거다. 특히 큰아들 준호, 서울에서 맞벌이 하는데 정희는 매일같이 걔네 집에 가서 손주를 돌봐주고 밥 해주고 집안일까지 다 한다. 나는 몇 번이나 말했다. 이제 그만하고 좀 쉬어. 애들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아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도와줘야 해.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같다. 요즘 세상 얼마나 힘든데 그래.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 솔직히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세대는 더 힘들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한 번은 준호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아빠, 저희 집 전세금 올랐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도 처음엔 도와주려고 했다. 그런데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어 내가 지금 농담하는 거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힘든 건 알지만 나도 이제 은퇴한 몸이다. 그런데도 정희는 준호 편을 들었다. 애들이 힘들다잖아. 우리가 조금 도와주면 안 돼.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집에서 남편인가? 아니면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였던 건가? 사실 이런 갈등이 한두 번이 아니다.
가끔은 내가 집에서 손님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바빠서 가정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대접받고 싶다.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싶다. 그런데 정희는 여전히 엄마로만 살고 있다. 아내가 아니라 그냥 자식들 뒷바라지를 멈추지 않는 엄마 나와 정희의 차이는 결국 누구를 위해 사는가 하는 문제인 것 같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 하지만 정희는 여전히 자식들을 위해 살고 싶어 한다. 나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65세 곽광식이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열심히 살았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돈 한 푼 없이 사회에 나와 그야말로 밑바닥부터 시작했다. 열심히 살면 언젠가 보상이 있을 거야.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믿고 살았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고 남들 놀 때 아끼고 모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서울 강남까지는 아니지만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 있고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 준비해 두었다. 이제 좀 편히 쉬면서 살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지금 나는 서울 근교 경기도 성남에서 살고 있다. 젊었을 때는 부산에서 살았지만 자식 교육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고 이후 성남으로 이사했다. 이 동네도 이제는 꽤 발전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있지만 나 같은 노인들에겐 여전히 정겹지 않은 곳이다. 사실 나이가 드니 점점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집은 이제 가족이라기보다 그냥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느낌이다. 내 아내 정희, 우린 40년 넘게 부부로 살았다. 연애할 때부터 착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솔직히 가끔은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다. 정희는 결혼 후 내내 엄마로 살아왔다. 나도 자식들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문제는 자식들이 이미 다 컸고 결혼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그들을 어린애처럼 대한다는 거다. 특히 큰아들 준호 서울에서 맞벌이 하는데 정희는 매일같이 걔네 집에 가서 손주를 돌봐주고 밥해주고 집안일까지 다 한다. 나는 몇 번이나 말했다. 이제 그만하고 좀 쉬어. 애들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아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도와줘야 해.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같다. 요즘 세상 얼마나 힘든데 그래.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 솔직히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세대는 더 힘들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한 번은 준호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아빠, 저희 집 전세금 올랐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도 처음엔 도와주려고 했다. 그런데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어 내가 지금 농담하는 거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힘든 건 알지만 나도 이제 은퇴한 몸이다. 그런데도 정희는 준호 편을 들었다. 애들이 힘들다잖아. 우리가 조금 도와주면 안 돼.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집에서 남편인가? 아니면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였던 건가? 사실 이런 갈등이 한두 번이 아니다. 가끔은 내가 집에서 손님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바빠서 가정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대접받고 싶다.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싶다. 그런데 정희는 여전히 엄마로만 살고 있다. 아내가 아니라 그냥 자식들 뒷바라지를 멈추지 않는 엄마 나와 정희의 차이는 결국 누구를 위해 사는가 하는 문제인 것 같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 하지만 정희는 여전히 자식들을 위해 살고 싶어 한다. 요즘 준호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38살이면 이제 웬만한 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나이다. 그런데 아직도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를 찾는다. 며칠 전 준호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다. 평소 같으면 바쁘다고 잘 만나지도 않던 놈이 뜬금없이 저녁을 먹자고 하니 뭔가 할 말이 있구나 싶었다. 예상대로였다.
아빠, 사실 나 이번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쳐다봤다. 그만뒀다고? 아니, 갑자기 왜? 아빠도 알잖아. 요즘 회사 다닌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월급쟁이로 살면 한계가 뻔해. 그래서 나 이번에 창업하려고 해. 창업,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아빠, 나 이번에는 진짜 확신 있어. 요즘 트렌드도 다 조사했고 팀도 이미 꾸려놨어.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이 있다고. 그래, 그럼 대체 얼마가 필요하길래 이러는데? 한 3억 원이면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만 국을 마시다 사례가 들렸다. 3억?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다 쓰라는 얘기나 다름없었다. 3억? 너 지금 장난하냐? 내가 창업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돈을 다 털어놓으라고. 아니, 다는 아니고 그냥 투자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5년 안에 2배로 갚을게. 그 말을 믿으라고. 내가 지금 창업해서 성공할 확률이 몇 %인지나 알고 하는 소리냐? 아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 요즘 다 이렇게 도전하면서 사는 거야. 친구들도 다 창업 준비하고 있어. 친구들이 한다고 너도 해야 하냐?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은 몇 명이나 돼? 준호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더니 잠시 후 눈을 슬쩍 들고 말했다. 엄마한테도 한번 얘기해 볼게. 나는 그 말이 나오자마자 핏이 부쉈다. 역시나. 그래, 가봐라. 내 엄마는 내가 뭐든 한다고 하면 무조건 응원할 테니까. 그리고 예상대로 그날 저녁 정희가 내 앞에 앉았다. 표정을 보니 이미 준호 얘기를 다 들은 게 분명했다. 여보, 준호가 요즘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아? 당신이 너무 매정하게 말한 거 아니야. 매정 3억 원이 장난이야. 당신도 알잖아. 그 돈 우리한테 얼마나 큰 돈인지. 하지만 준호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대.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 다 이렇게 창업하면서 성공하는 거잖아. 성공하는 애들이 몇 %인데 실패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데? 당신은 왜 맨날 최악의 상황부터 생각해? 그럼 당신은 왜 맨날 애들을 믿으라고만 해? 그냥 객관적으로 봐. 저번에도 당신 말 듣고 도와줬는데 결과가 어땠어? 그때랑 지금은 달라. 이번에는 진짜야. 진짜고 뭐고. 나는 안 돼. 3억은 절대 안 돼. 정희는 나를 노려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 진짜 아빠 맞아. 나는 핏이 부쉈다. 그래, 나는 진짜 아빠다. 그래서 내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돈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정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준호의 창업 문제로 크게 다툰 이후 나와 정희는 점점 더 멀어졌다. 사실 갈등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었지만 이제는 대화조차 제대로 하지 않게 됐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은퇴한 지 5년 차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늦은 아침을 챙겨 먹은 뒤 신문을 보거나 가끔 친구들을 만나 막걸리 한잔하는 게 내 하루의 전부다. 그렇게 소소하게 살면서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싶었다. 그런데 정희는 다르다. 여전히 엄마로 살고 있다. 아침이면 준호네 집에 가서 손주를 돌보고 저녁이 돼서야 돌아온다. 주말에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제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게 익숙해졌다. 어느 날 저녁 겨우 한 번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정희가 말했다. 당신 요즘 뭐 하고 지내? 뭐 하긴 그냥 살지. 동네 친구들도 만나고 산책도 하고. 그러게 취미라도 하나 가지지. 그래, 골프나 등산 같은 거. 그럼 당신은 취미는 있어? 난 요즘 준호네 가는 게 즐거워. 애도 보고 애들한테 도움도 되고. 나는 핏이 부쉈다. 그래, 당신은 취미가 아니라 일처럼 하고 있잖아. 뭐 일이라니? 그냥 도와주는 거지. 당신은 아직도 애들을 키운다고 생각하잖아. 준호는 이제 38이야. 자기네 가정을 꾸렸으면 스스로 살아야지. 언제까지 도와줄 건데?
아무리 커도 부모는 부모야. 부모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난 부모가 아닌가 보네. 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돈만 벌어다 준 기계였나. 정희는 그 말의 순간 말을 잃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당신 왜 그렇게까지 말해? 그럼 내가 틀린 말 했어. 난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럼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내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 봤어? 정희는 나를 멍하니 쳐다봤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그리고 결국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아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아무 내용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정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걸까? 솔직히 나는 요즘 집이 점점 낯설어진다. 나는 여기서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사람일 뿐이다. 정희는 여전히 엄마로 살고 있고 나는 점점 그 가정에서 투명한 존재가 되고 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화면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제는 대화도 의미가 없었다. 정희는 여전히 엄마로 살고 나는 점점 더 투명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정희에게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꺼냈다. 우리 이제 돈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하자. 무슨 말이야? 당신이 자식들 챙기고 싶으면 더 이상 말리지 않을게. 하지만 앞으로 우리 재산은 따로 관리하자.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해?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당신이 준호한테 돈을 주든 말든 이제 내 목에서는 손대지 마.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 표정에서 놀라움과 불안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럼 당신은 그 돈으로 뭐 할 건데? 그냥 내 노후를 위해서 쓰려고. 여행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려고. 우리 같이 살아왔잖아. 근데 이제 와서 혼자 살겠다는 거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거잖아. 당신은 온 신경이 애들한테 가 있고 난 그냥 집에서 굴러다니는 가구 같은 존재야. 그렇게까지 말해야 해. 그럼 당신이 솔직하게 말해봐. 나랑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해? 아니면 준혼에 가서 애 돌보고 밥 해주는 게 더 중요해? 정희는 이번에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건 비교할 수 없는 문제야. 아니, 비교할 수 있어. 당신은 이미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내 선택을 할 거야.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당신은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제 나도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정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나는 순간 당황했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 몰랐다.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응, 당신 말대로 해. 정희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아 맥주캔을 하나 따서 마셨다. 시원한 기운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속이 후련하지는 않았다. 이게 과연 잘하는 선택일까?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늙어갈 거다. 그리고 결국엔 자식들만 챙기다가 빈손으로 남겨진 늙은이가 될 거다.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 자신을 지키고 싶었다. 이제 내 인생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다. 재산을 나눠 관리하기로 했을 때 나는 솔직히 후련할 줄 알았다. 이제 더 이상 돈 문제로 싸울 일도 없고 각자 원하는 대로 살면 되니까.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변화한 건 나보다 정이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여전히 준호네 집에 다니고 손주를 돌보는 모습이 똑같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희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4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꾸미는 걸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와서 조금 멋 좀 부리는 게 뭐가 문제겠나 싶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니 이제야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어느 날 정희가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다. 전에는 얼굴에 로션 하나 바르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파운데이션부터 립스틱까지 꼼꼼하게 바르는 모습이었다. 나는 옆에서 신문을 보다가 무심코 한마디 했다. 요즘 많이 꾸미네. 응, 그냥 기분 전환 삼아서. 갑자기 무슨 기분 전환? 당신도 알잖아. 나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어. 이제는 나도 좀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그래, 근데 옷도 새로 많이 샀네. 오래된 옷들 다 낡았잖아. 당신도 옷 좀 사지 그래. 난 있는 거면 충분해. 정희는 대답 없이 웃더니 향수를 뿌렸다. 향수? 결혼하고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그날 이후로 정희의 외출이 점점 잦아졌다. 원래는 아침에 준원에 가면 저녁 전에 돌아왔는데 이제는 밤늦게 오는 날이 많아졌다. 한 번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오길래 물었다. 어디 갔다 와? 친구들 만나고 왔어. 누구? 그냥 동네 친구들. 동네 친구들이랑 11시까지 술 마셨어. 꼭 술 마셔야 늙는 건 아니잖아.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다. 정희의 휴대폰이 바뀌었다. 원래 쓰던 오래된 폴더폰을 버리고 최신 스마트폰을 샀다. 전화가 오면 꼭 방에 들어가서 받았다. 그리고 통화를 할 때 목소리가 미묘하게 밝아졌다. 어느 날 정희가 외출하고 난 후 나는 무심코 테이블 위에 놓인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보았다. 이건 뭐지? 명품 가방. 우리 집은 원래 그런 걸 사는 스타일이 아니다. 나는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이제 와서 나한테 따질 수도 없었다. 각자 돈을 알아서 쓰기로 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가 달갑지 않았다. 정희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정희가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가 두려웠다. 정희는 원래 일정이 정확한 사람이었다. 아침에 나가면 저녁 즈음에는 집에 들어왔고 늦어도 8시 전에는 돌아오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희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준원의 집에서 애를 좀 더 보고 오는가 싶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손주가 어린이 밤늦게까지 있을 리가 없었고 원래 그 시간대면 며느리도 집에 있으니 정희가 남아 있을 이유가 없었다.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친구들 만나느라 그랬어. 누구? 전에 말했던 동네 친구들. 응,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네. 몇 시까지 이야기했는데 10시 좀 넘어서 헤어졌지. 그러다 버스 놓쳐서 택시 타고 오느라 늦었어. 나는 대충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아침 일찍 나가서는 밤 11시가 넘어도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봤다. 여보, 어디야? 그런데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다. 30분 후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뭐 하는 거지? 나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있었지만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전혀 집중되지 않았다. 심장이 답답했다. 밤 12시, 1시. 결국 정희는 새벽이 되도록 집에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나는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나 현관을 바라봤다. 정희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 옷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가 났다. 우리 집에는 없는 향기였다. 머리는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어제 바른 화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은 채로 정희를 바라봤다. 어디 갔다 와? 응, 친구들하고 있다가 좀 늦었어. 어디서? 어제 전화는 왜 안 받았어? 술 마시고 있어서 못 받았어. 누구랑 마셨는데? 여보,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당신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
밤새도록 연락도 안 되고 새벽에야 들어오고 향수 냄새까지 나고 향수는 가게에서 시향한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내 돈으로 내 시간을 쓰고 있어. 당신이 간섭할 이유 없어. 간섭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그래. 당신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정희는 피식 웃더니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40년 넘게 같이 살면서 늘 아내이자 엄마로만 봐왔던 사람.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정희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정희가 아니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없어. 그냥 이제는 나도 나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럼 나는 뭐야? 당신은 당신대로 살면 되잖아. 우리 각자 돈도 따로 쓰기로 했고 이제 서로 터치하지 않기로 했잖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도 우리가 부부인데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맞아? 정희는 내 눈을 피하며 대충 가방을 내려놓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제 우리는 부부가 맞긴 한 걸까? 아니면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이 된 걸까? 정희의 생활 패턴이 달라진 지 몇 달이 지나면서 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냥 늦게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돈을 쓰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변했다. 우리는 원래 검소한 부부였다. 나는 4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아등바등 돈을 모았고 정희도 생활비를 최대한 아껴서 살림을 꾸려왔다. 하지만 요즘 정희의 소비는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다.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 백화점 200만원, 호텔 레스토랑 50만원, 피부과 80만원, 강남 와인바 30만원. 나는 처음엔 내 눈을 의심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런 식으로 돈을 쓰지 않았다. 정희가 이런 곳을 간다고. 그리고 며칠 후 나는 우연히 정희를 강남에서 마주쳤다. 그날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종로에서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지하철을 타려다가 갑자기 볼 일이 생겨서 강남 쪽으로 들렀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됐다. 정희가 한 무리의 여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녀들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머리는 염색이 되어 있었으며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정희는 한 번도 저런 스타일이 아니었다. 나는 멀리서 한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정희에게 다가갔다. 여보. 정희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미소를 지었다. 당신 여기서 뭐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당신 요즘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차 마시는 거야. 뭐가 문제야?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야. 아니, 최근에 알게 된 사람들이야. 당신이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다고. 당신 요즘 돈 쓰는 거 봤어. 강남 호텔 레스토랑, 와인바, 명품 쇼핑.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내가 내 돈 쓰는 것도 당신 허락받아야 해? 그게 아니라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갑자기 왜 이러는데? 정희는 피식 웃더니 나를 바라봤다. 당신도 알잖아. 나는 평생 아끼고 살았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잖아.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그럼 나는 언제까지 아껴야 해? 죽을 때까지 검소하게만 살라고.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당신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괜찮고 말고.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해.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정희를 바라봤다.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다.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사람.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정희를 몰랐던 걸까? 아니면 이제야 진짜 정희를 알게 된 걸까? 정희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고 가끔은 동창 모임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어느 날은 밤 11시가 넘어도 들어오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어디까지 갔길래 밤을 새우는 거지?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최근 정희의 변화는 너무 급격했다. 돈을 쓰는 방식도 옷차림도 생활 패턴도 모두 달라졌다. 그리고 이제는 연락까지 닿지 않는 일이 생겼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정희가 외출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결국 나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정희가 옷을 차려입고 나가려는 순간 나는 일부러 자연스럽게 물었다. 오늘은 어디가? 응, 그냥 친구들이랑 강남에서 저녁 먹기로 했어. 강남? 응, 요즘 다들 분위기 좋은 곳에서 모이자고 하더라고. 몇 시에 올 건데? 늦어도 10시 술 한잔하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나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정희가 나간 후 곧바로 겉옷을 챙겨 나섰다.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나는 정희가 타는 택시를 멀리서 지켜보다가 다른 택시를 잡아 뒤따라갔다. 그리고 30분 후 정희가 내린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와인바였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는 가볍게 머리를 정리한 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깔끔한 정장에 손목에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다. 정희는 그 앞에 앉았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사이처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대체 저 사람은 누구지? 두 사람은 웃으며 와인을 따라 마셨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나는 그 광경을 창문 밖에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르겠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화가 난 것도 같고 허탈한 것도 같고 배신감이 드는 것도 같았다. 나는 뭘 기대했던 걸까? 정희는 어쩌면 오래전부터 달라지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내가 몰랐을 뿐이지. 나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천천히 걸음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끝난 걸까?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조용히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실 불은 일부러 켜두었다. 정희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내가 깨어있다는 걸 알게 하고 싶었다. 밤 11시 30분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정희가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다가 불이 켜진 걸 보고 살짝 멈칫했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안방 쪽으로 걸어가려 했다. 여보, 내가 부르자. 정희가 발걸음을 멈췄다. 뭐해? 아직 앉았어. 기다리고 있었어. 왜? 나는 정희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다 봤어. 정희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뭘? 당신이 강남에서 누구랑 있었는지. 아, 그거. 그녀는 마치 별거 아니라는 듯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냥 친구야. 친구?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냥 친구랑 와인 마시고 그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왜? 친구랑 술 마시면 안 돼. 그런 자리에서 만나는 게 친구야. 정희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여보, 당신 지금 질투하는 거야.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질투. 그 감정이 질투였을까? 아니면 배신감이었을까? 이게 질투할 일인가? 우리는 부부야. 부부?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네. 뭐 당신은 이제 와서 우리가 부부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우리 부부 맞긴 해. 정희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이랑 나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었어. 부부라기보다 그냥 동거하는 사이. 언제 마지막으로 나한테 관심 가져본 적 있어? 내가 관심이 없었다고. 그렇잖아. 당신은 늘 당신 할 일만 했어. 회사 다닐 땐 회사 일 은퇴하고 나선 당신 혼자 할 것만 찾아다녔잖아. 나는 뭐였는데? 그냥 당신 옆에서 밥 해주고 살림하는 사람. 그래서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 만나겠다는 거야.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뭐야?
그냥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나는 정의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다. 그래, 당신 이제는 나보다 그 사람이 더 편한 거지. 정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BCNGOTMICAQCHN NHN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다시 방으로 가 누워봤지만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 40년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나는 기억을 더듬어 봤다. 정희와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젊은 부부였다.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해서 아끼고 또 아끼면서 살았다. 그때는 서로를 위해 살았고 같은 꿈을 꾸며 살았었다. 우리 나이 들어서도 사이좋게 살자. 그때 정희가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나는 평생 회사를 다니며 가족을 책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정희는 오직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정작 우리 두 사람만의 시간은 없었다. 결국 정희는 나를 떠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내 곁에 있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세상을 찾았고 나는 그 세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새벽 3시쯤 나는 거실로 나와 물 한 잔을 마셨다. 주방 식탁 위에는 정희가 두고 간 가방이 있었다. 무심코 가방 옆에 놓인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되었다. 호텔, 레스토랑, 명품 매장, 그리고 강남 와인바. 나는 가만히 서서 명세서를 들여다봤다. 사실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다. 이제 정말 끝인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정희보다 먼저 일어나 있었다. 정희는 평소처럼 차를 끓이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우리는 마주 보고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결정을 해야 했다. 우리 이제 어쩔 거야? 정희가 멈칫하며 나를 바라봤다. 무슨 말이야?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나도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싶고 나도 나대로 살고 싶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난 이제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계속 이 결혼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나도 나만의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정말 오랜만에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